하루 만에 오픈. 다른 데 레스토랑 디코랑. 그거 안 팔지? 홈에 관련된 거 팔아야 되는데. 그 92년 LA 폭동 그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요즘 하도 이게 시끄럽고 막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진짜 LA에서는 왜 그런 일이 생겼고. 엘리? 뉴욕은 원래 왜 그런 일이 생겼고, 그리고 왜 그게 하필이면은 한국 사람들을 타겟으로 그렇게 번졌는지, 어떤 그 백인 경찰들이 흑인을 죽이는데 비디오 촬영까지 다 됐는데 그게 무죄를 받고 면죄부를 받는 백인 경찰들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동요를 한 거였었거든요. 근데 결국에 사람들의 그 분노는 어디로 향했냐면은 밥그릇으로 향하더라고. 그러니까는 왜 우리 동네에 들어와서 그런 비즈니스를 하면서 우리 돈을 가져가느냐 이거야. 그 이유가 흑인 동네에 있는 한국 상점들을 주 타겟으로 그렇게 불이 나고 건물들이 했던 이유가 결국에는 그 리즈닝이 결국에는 그건 거죠. 밥그릇 싸움. 그 옛날에 다큐멘터리에서 봤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요번 주인가에 있어요. 그 노예 해방의 날이 6월 10 며칠인데, 그래서 아마 그걸 근간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시위가 한번 일어날 거예요. 어쨌든 똑같은 버스를 타면 왜 안 되고, 화장실 같이 쓰면 안 되고, 뭐 그런 것들을 흑인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투쟁을 해서 결국엔 얻어냈잖아요. 근데 백인들이 결코 놓지 않은 게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트레이드를 한 거죠. 트레이드를. 그러니까 오케이, 너네 선거권 갖고 싶어? 너네 우리가 오는 화장실 가고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가고 싶어? 오케이, 그거 열어줄게. 그 대신 나는 너의 밥그릇들을 다 가져간다. 그래서 경제권은 결국에는 백인들한테 다 어떤 회사의 CEO 자리거나 자본을 움직이는 손들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주도권을 다 백인들이 가져가다 보니까 지금 와서 그 갭이 엄청나게 이렇게 벌어진 거지. 자코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지금은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구조를 뜯어 고치기는 예전보다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정말로. 옛날에 시위를 하면 어떤 법을 고쳐라. 뭐 한국에서는 호헌 철폐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여기서는 뭐 버스를 같이 타자 뭐 이런 식으로 70년대에는 그렇게 시위를 하면 됐어. 근데 지금 시위는 너무나도 추상적인 방향을 향해서 외쳐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 그러니까 추상적이지. Black Lives Matter라는 말은 아주 좋은 말이고 정당한 시위 구호인데, 이 시위를 맞춰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시위를 하게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모두의 정신을 고양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어떤 없어. 결과물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CEO의 50%를 흑인으로 뭐 이렇게 시위를 하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주제어를 가지고 이거를 해라라고 하기가 되게 애매해진 상황인 거죠. 어느 가난한 블랙 마을에 교육시설을 더 해줘라,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시위의 방향을 찾기도 참 어려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구체적인 방법을 만들어내고 하기가 너무 어려워. 이게 결국에는 미국이 신자유주의라고 그러나요? 무한 경쟁. 응?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기는 놈이 그냥 갖는 거잖아요. 네. 그게 경제 논리가 그렇다 보니까 너네 달라는 거 다 줬잖아. 그러면은 기회가 균등한 거 아니야? 자, 박 터지게 한번 싸워봐. 했는데 사실은 그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는 자본을 쥐고 있고 회사의 결정력을 갖고 있는 건 아직도 백인이 훨씬 우월하게 갖고 있다 보니 이 구조를 뜯어고치기가 너무 힘든 거지.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뭐 타운에서 어저께였나? 어저께였죠? 타운에서도 시장이랑 뭐 컨설들이랑 다 해가지고 뭐 개개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구구절절이 다 정말 가슴이 아프고 그런 경험들을 다 쉐어를 해. 근데 정말 이 방법을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이 미국에 있는 수많은 그런 자치단체들 중에 우리 동네는 정말 새끼손톱만큼도 안 되는 사이즈를 갖고 있는 동네인데 이 동네에서 뭘 한다고 그래서 이 나라의 그 구조가 바뀔까? 그리고 어떻게 바꿀 건데? 그 누구도 방법을 내는 사람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인 얘기만 계속하지
약간의 바이스탠더로 그 얘기를 듣고 있자 보니까 위에서부터 구조적으로 손을 대지 않는 한은 이 문제는 정말 이 나라가 계속 안고 가야 되는 문제가 돼버릴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게 밖에서 위에서부터 바꾸려고 하는 노력은 이미 충분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도 증명되었고. 백인들 중에 흑인들이 어떤 삶을 어떤 걱정을 갖고 사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자기 스스로를 다 속을 들여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차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만약에 내 딸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남편으로 데리고 온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더 내 스스로 갖고 있는 편견이나 여러 가지 생각에 대해서 그 돋보기를 대고선 보자는 거죠. 아니 나도 나가가지고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하면 나가서 나도 해요. 하지만은 정작 내 애가 만약에 아프리칸 아메리칸 데리고 온다고 배우자로 데리고 온다면 그렇게 반길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나 잘생기면은 괜찮은데 근데 나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좀 낫게 할 수 있을까? 해결 방안을 나한테 얘기하면은 뭐가 있을까 하고 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나가가지고 투사처럼 뭘 하거나 그런 건 할 수 없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은 조그마한 브로셔를 만들어서 나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항목을 한두 개 정도 만들고 밑에다가 가족들이랑 같이 집에서 디스커스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던지는 거죠. 화두를 던지는 거죠. 나는 그냥 그 정도로까지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이걸 조금이라도 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시리어스하게 생각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컨트리뷰트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차별을 하고 있다, 갖고 있다라는 것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배운 사람이니까 그리고 나는 좋은 사람이니까 그걸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할 것이고 그리고 잘 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계속 검열할 거고 그리고 내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할 거고 그런 거죠 뭐. 그게 아까 자코가 잠깐 언급했지만 그러니까 그 접근 방법은 이 사회 구성원 모두의 교양을 올리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 방법 중에 하나인 거잖아. 근데 그거를 내 생각엔 그래요. 신자유주의로 만들어진 똘똘 뭉쳐진 무한 경쟁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만들어진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는 이 엄청난 큰 땅덩어리의 나라가 과연 그런 우리 일반의 우리 교양을 한번 올려봅시다라는 것이 얼마나 먹힐까라는 의구심이 들어. 이제 뭐 개인차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내 부모로부터 배운 거 그리고 내 문화로부터 배운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응? 특히나 이런 시대에 트럼프가 아주 오피셜리 그런 차별을 허하는 이런 아니, 그러니까는 이런 그런 거에 대해서 시대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그건 세계의 경일기라니까.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가 이 나라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불행하고 아픈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갈등은 계속해서 어떤 사람들의 어떤 패러다임의 이 전환이 있지 않는 한, 그러니까 원래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사회적인 운동이 전반적으로 퍼져서 근데 그게 지금 Black Lives Matter 이게 그런 사회 운동 중에 하나인 거잖아. 이게 뭐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멈출 수는 없죠. 멈추면 안 네. 되는데 가만히 보면은 뉴욕에서 일어나는 시위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예전보다는 백인들의 참여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어떤 각인이 일어나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그런 운동이 계속 지속이 되면 어느 순간에는 그 수가 마이너가 외치는 소리가 아니고 그게 어느 순간에서는 다수가 되는 날이 올 테니까 멈추면 안 되죠.
우리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제가 요즘 심각하게 떠오르고 있는 기사를 가져왔어요. 좀 자극적일 수 있는데 LA 인근 도시에서 연쇄적으로 목을 매단 흑인 시신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뉴욕에서도 하나 발생했었죠. 네, 저 보고서 정말 오늘 처음 듣고 좀 충격적이에요. 너무 뉴욕에서의 일은 자살로 저기가 됐어요. 검시를 했는데 자살로 확정을 내렸고, LA에서 발생한 것도 자살로 잠정 결론을 내렸는데 그 가족들이 가만히 안 있죠. 제가 여기에 있는 기사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예. 네, LA 근교에서 목이 매달린 흑인 사체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흑인 차별 문제가 불거진 미국 사회가 또다시 술렁이고 있다. 유족들은 자살과 선을 긋고 있어 백인 우월 단체의 소행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온다. 사망한 흑인 청년의 이름은 로버트 풀러. 그는 최근까지도 흑인 사망 시위에 참여했으며 유족 측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진실을 알고 싶다. 그는 자살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불과 2주 전 팜테일 인근 도시 빅토르빌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말콤 하쉬라는 사람은 지난달 31일 빅토르빌 시립도서관 인근 나무에 매달린 채 발견됐다. 경찰 측은 사인을 코로나19로 생활고로 인한 자살로 추정 중이지만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아직 확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근 지역에서 며칠 간격으로 유사한 사인의 흑인 사체가 발견되자 일각에서는 각 사건들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흑인 시신을 전시하들 목을 매다는 수법은 악명 높은 백인 우월주의 단체 KKK단의 소행과 유사해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기사예요. 그리고 무섭네요. 네, 엊그저께 맨하튼 파크에서 아까 그 도케 씨가 얘기한 것처럼 한 구의 시신이 더 발견됐는데 그건 자살로 판명됐다고요? 네, 자살로 판명됐고요. 이게 그런 거지. 이게 음모가 음모를 낳게 되고 또 이게 한번 이런 경찰의 조사나 이런 거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 시작한 상황에서 경찰에서 무슨 조사를 해서 무슨 발표를 하든 이 죽은 사람들의 가족들은 믿을 수 없겠죠. 이거 정말 너무 끔찍한 일인데 이게 21세기에 말이 돼, 이게 진짜. 제가 이 기사를 보고서는 빌리 할러데이의 Strange Fruit이라는 노래를 막간을 이용해가지고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막간을 이용한 그 원래 라스페란자 이게 1939년도 노래입니다. 그때 한창 남부에서 흑인들을 린치해서 정말 나무에다가 다 주렁주렁 매달려가지고서는 그 앞에서 정말 백인들이 지금 구글만 해보셔도 그 앞에서 사람들이 웃으면서 사진 찍고 앞에서 불에다가 사람을 린치해서 태우는 그 앞에서 막 사진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서는 유태계 백인인 아벨 미어로폴이라는 시인이 충격을 받고서는 시를 써요. 거기에다가 데니 맨델스존이라는 사람과 소니 화이트라는 사람이 노래를 붙인 Strange Fruit이라는 노래를 빌리 할러데이가 부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지고 상도 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 가시면은 그 빌리 할러데이의 Strange Fruit 보실 수 있고요. 제가 가사를 좀 급하게 번역을 좀 해봤는데요. 남쪽 나무에 이상한 열매가 맺혔네. 나뭇잎에도 피가, 뿌리에도 피가. 남풍에 흔들리는 검은 몸들. 포플러 나무에 달린 이상한 열매. 화려한 남쪽의 목가적인 풍경. 부은 눈에 뒤틀린 잎. 달콤하고 싱그러운 목련꽃 향기에 훅 맡아지는 살타는 냄새. 여기에 까마귀들이 뜯어먹을 열매가 있다. 비가 걷어들이고 바람이 삼킬 햇빛에 썩어 나무에서 떨어진 여기 이상하고 쓴 수학이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처참하죠. 저는 이거 보고서는 빌리 할러데이가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시간이 나시면은 꼭 유튜브에서 빌리 할러데이의 Strange Fruit 이 음악을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그 Black Lives Matter라는 그리고 우리 속에 다 숨어있는 그런 인종에 대한 차별 그렇지. 네.
근데 빌리 할러데이 목소리가 진짜 그야말로 막 이게 한에 절어 있는 그런 목소리잖아요. 그런 목소리로 이 음악을 부를 때. 근데 솔직히 말해서 빌리 할러데이가 이 노래를 부를 때만 해도 차별이 굉장히 심했던 시대라서 그녀 자체도 백인이 다닐 수 있는 문 말고 흑인 전용 음, 엔트런스로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노래를 하고 그랬었던 시대죠. 근데 지금 그때의 일들이 2020년에 지금 이곳 미국에서 다시 이거는 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오늘 인종차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작가님 뭐 더 붙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근데 뭐 중간에 아기가 깨가지고 그 뭐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책에서 읽고 뭐 인터넷에서 보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사실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 정말로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싫어하는 친구가 있어요. 한국 친구인데 그 친구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그 흑인 타운 거기서 가게를 했었대요. 그래갖고 막 물건 막 훔쳐가는 것 막 싸우고 막 뭐 이러면서 했었던 거예요. 그런 경험에 있는 사람 앞에서 감히 내가 뭐, 야, 그러면 안 되고, 뭐 흑인, 그 역사가 있고, 계급이 뭐 이렇게 돼서 뭐 우리가 연대를 해야 돼. 이런 얘기를 감히 할 수는 없죠, 사실은. 그런 사람 앞에서는.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이게 인종차별이 과 계급차별에 이게 많이 오버레이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저희도 사실 자본을 가진 부르주아는 아니잖아요. 특히나 그 백인 몇 퍼센트에 비하자면.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이렇게 결국 흑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흑인들의 인권을 신장하자라는 이상적인 구호를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계급들끼리 연대해서 결국 경제적인 문제 해결이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학교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계급을 바꿀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제일 큰 문제잖아요. 흑인 커뮤니티에서. 그리고 그거는 꼭 흑인 커뮤니티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연대를 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뭐 이렇게 뭐 하나만한 이야기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로 저는 끝을 맺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제가 뭐 말씀 들으면서 옆에 보니까 돈이 있네요. 여기 이렇게 미국 돈에 언젠가 흑인도 올라오고 에이시안도 올라오는 그런 날이 오겠죠?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러야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언젠가 그런 날이 좀 오기를 바래 봅니다. 네, 그럼 당연하죠. 뭐 흑인 대통령도 나왔었고. 제가 혼자 또 대통령. 사족인데 그때 저기 얘기하다가 인종차별을 없애려면 전부 다 흑인이랑 결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다음 세대는 피부색으로 인한 차별은 없어지겠다. 차별은 없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정말로 바보 같은 얘기인 게 뭐냐면 그러니까 농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은 사라지지 않을 거거든요. 왜냐면 계급은 그대로 있을 테니까. 그치.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계급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완화시키는 거를 생각을 해야겠다. 그랬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이게 무거운 얘기지만은 굉장히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답글
나눠주시고요. 저희 인스타그램 그리고 페이스북, 유튜브, 팟빵 네, 다 열려 있습니다. 다 들어주시고 네, 답글도 남겨주세요. 저희는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예, 빠이빠이. 엘리? 뉴욕은 원래 그거 영화 보고 저는 약간 쇼크받았어요? 응. 아 진짜 요리사가 잘못했다가 전 세계를 멸망시키는 앞치마에 이렇게 닦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나도 맨날 여기다 저는 들어오지는 게 여기거든요. 나도 여기. 나 네. 항상 여기. 딱 여기. 여기 이렇게. 저도 여기인데 아 진짜 고기는 그래서 막 그